자, 풀어봅시다. 24번. 야, 뭘 어떻게 풀란 내용이냐? 24번은. 누구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 우리한테? 도함수의 그래프가 있으니까 우리 fx 그래프 그리면 되겠다. 부호만 체크해서 맞나? 부호가 어떻게 돼? 맞불 괜찮니? W자 됐니? 대칭이냐 아니냐? 아니겠죠? 그 대칭이 아닌 건 뭘로 찾아? X좌표 간격으로만 보셔도 돼요. 알겠죠? 0, 1, 1, 3이야. 1, 3이 훨씬 넓어. 됐지? 오케이. 그래서 내려가다가 살짝 올라가고 많이 내려가고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바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그래서 0, 1, 3에서 증감이 바뀌는 형태. 이렇게 좌표가 잡히겠지. 끝났네요. 자, 그럼 극속감 몇 개? 극속감 몇 개야, 얘들아? 2개지, 그치? 야, 얘는 극속감 몇 개? 하나죠? 값이잖아. 값이 똑같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갈까? 극소는 2개지. 극속 값은 하나지. 해석 가능하니? 오케이. 그럼 다시. 극속값 2개죠. 서로 다른 값이잖아. 그치? 그래서 기억 거짓이고요. 니은은요? 극대값이 온 건 뭘로 찾아? 1,5 나와 있네요. 그쵸? 그래서 니은 참이고. 디귿은 4를 그으래요. 4는 어디 있는데? 요 높이가 3이니까 4는 한 이 정도에 있겠지. 그래서 네 군데에서 만나는 거 맞으니까 뭐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죠. 스무스하지? 얘는 F'의 그래프만 그리면 할만하거든, 얘들아. 그래서 25, 26 그냥 한 번에 하고 넘어갑시다. 오케이, 갑시다. 자, 25번. 자, 어떻게 생겼지?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니까 뭐 그래프 그리는 데는 전혀 문제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됐죠? 그래서 2에서 접하니까 뭐 이렇게 생기나요? 마이너스 2. 됐죠? 그럼 정 가운데에 극대극소의 중점에 0이라는 x좌표가 존재할 거고요. 문제에서 말했던 게 k라는 놈을 그었더니 음의 식은 2개, 양의 식은 1개가 존재하는 경우가 4와 9 사이라고 얘기한 것 같네요. 됐나요? 그래야만 내가 k를 그었을 때 0보다 작은 거 2개, 0보다 큰 거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됐지? 오케이. 그래서 뭐 해달래? L을 그었는데 뭐래? 양의 식은 2개 나오려면 요 사이에 L이 그어져야겠죠. 그래서 L이 될 수 있는 값은 얼마? 1, 2, 3인가요? 됐죠? 그래서 답은 6. 뭐 스무스하게 나오겠지. 됐지? 네. 그래서 그 다음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 이거 대충 보고 잘못 그리는 경우가 있어. 나도 마지막에 오른쪽 위에 올렸다가 처음에 틀렸었거든. 자, 증가하다가 내려와요. 다시 증가인데 같은 높이까지 올라간다고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시 내려와. 어디까지 내려가, 얘들아? 얘보다 더 내려가야 되는 거지. 얘가 2잖아. 마일까지 내려가. 기울기 0 됐다 다시 내려가. 뭐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생긴 것 같아. 됐나? 그래서 함수값 같이 보면서 그냥 증가표 있으면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 0 1 3 요거 마일 2 5 다 잘 그렸으리라 믿습니다. 자, 기억 참거짓.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은 11. 왜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왜? 얼만데? 왜 7이야? 다 더하면 11 아니야? 그쵸? 뭐야? 아까 말했죠? 얘는 하나야. 5랑 5를 쓰면 안 돼. 알겠지? 값이니까. 그래서 5 더하기 2 더하기 여기까지가 끝이죠. 7 나와야지. 7. 됐어? 자, 니은은요? 는영 했을 때 한 개의 근 0이 어딘데? 여기 가운데 존재하겠죠. 2랑 마일 사이에. 그래서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오케이. 뭐 디귿 5개 가능? 불가능이죠. 불가능. 그래프 뭐 그려봐서 5개의 교점 나올 수가 없잖아. 됐죠? 네, 마지막 리을 참이라서 답은 4번 나오셨으면 잘했다. 오케이. 야, 곡선 밖의 점의 개수 3차 함수 기억나냐?
설명했던 거 기억나니? 어느 영역에는 몇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고 어디선 2개, 어디선 1개밖에 못 그리고. 기억나 안 나? 난다고 했다 분명히. 그쵸? 야, 그러면 27번을 그 2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실래요? 둘 다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정석으로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합시다. 정석 풀이 방법은 이 외부점을 1,K로 잡아요. 됐지? 그 다음에 내가 그을 수 있는 접선의 좌표를, 접점의 좌표를 몇 콤마 몇으로 놔? T 콤마? T 세제곱 놔야지. 맞아. 자, 외부점에서 그은 접선은 어떻게 푼다? 뭘로? 기울기식으로 푼다고 했어. 그치? 그래서 두 점을 이은 기울기가 뭐랑 같아야 된다?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야 된다 였어요. F'T니까 미분해서 3T제곱. 됐나? 여기에 접점이 있으면 연결 쫙 했는데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접선 기울기랑 같다 라는 식이었다고. 됐어? 그래서 넘겨서 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 2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는 마이너스 k다. 자, 이런 식으로 아마 정리가 되실 겁니다. 됐냐? 얘가 어땠으면 좋겠대?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이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길 바라는 거라고. t에 관해서. 됐어? 계속 기억해야죠? t의 개수가 접선 개수입니다. 바로 접점의 개수니까. 됐나요? 아, 그럼 얘 뭐 해주면 돼?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러면 각각 그려서 뭐 해줘? 교점 3개. 그래서 요놈 그리면 어렵지 않잖아. 0에서 접하고 2분의 3 한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이야. 됐냐? 그럼 이거 얼마? 1이지. 1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K가 어디 있으면 돼? 그 사이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마일보단 크고 0보단 작고 0보단 크고 1보단 작다. 끝. 이렇게 K범위 찾는 거야. 이게 정석이야, 정석. 식으로 푸는 거.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했었을 거야, 얘들아. 자, 3차 함수가 있고 또 뭐가 필요하지, 경계선? 변곡점의 접선, 줄여서 변곡접선이라고 좀 부를게. 알겠지? 변곡접선이 일단 필요해. 그려. 됐어? 그럼 총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눴니? 일단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졌지, 그치? 이 4개가 각각 그릴 수 있는 점의 개수가 여기에서 몇 개? 3개를 그릴 수 있어. 점대칭이니까 반대편에도 3개, 이 위에 있는 점들은 다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나머지 2개의 영역, 오목한 부분의 영역은 이쪽에 못 그려, 접선을. 그치? 몇 개밖에 못 그려요. 그래서 여기서 1개밖에 못 그립니다. 됐니? 이 왼쪽도 1개의 접선밖에 못 그린다고. 실제로 체크해 봅시다. 보라색 3개 맞냐? 요거 어떻게 3개야? 좀만 옮길게. 여기 있으면 어떻게 3개지? 이쪽에 하나, 볼록한 부분에 2개 그릴 수 있어, 항상. 그치? 그런 다음에 얘도 볼록한 거라고, 요놈의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하나. 총 3개를 그릴 수 있는 거야, 보라색 영역. 됐죠? 자, 주황색 영역이 하나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이쪽이 볼록한 부분이 없잖아, 그치? 못 그려. 얘한테밖에 못 그려. 반대편 볼록한 요놈의 하나밖에 그릴 수가 없는 거야. 됐니? 그럼 이제 2개를 그릴 수 있는데 찾자. 어딨냐? 2개를 그릴 수 있는 영역을. 선 위, 노란색 선 위, and 함수 위. 됐어? 여기들은 다 2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자기 자신 and 반대편 볼록. 여기 있으면 요놈 and 이렇게 무조건 2개를 그을 수 있게 돼. 그럼 라스트 하나인 영역이 남았다. 한 점. 어디? 변곡점. 변곡점에서는 1개의 접선밖에 그을 수 없어요. 됐어요? 어떤 선? 자기 자신의 접선밖에 못 그려요.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공부를 한번 했었죠? 접선할 때. 됐어? 자, 이걸 알고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 A라는 점은 1,K야, 맞지? 나 3개의 접선을 그리고 싶어. 그럼 뭐 해줘야 돼? 변곡 접선부터 찾아야 돼. Y는 0.
0,0이 변곡점이지. 이렇게 선을 그어. 됐어? 그러면 우리는 현재 이 놈과 요 노란색에 의해서 영역이 총 4개로 나눠진 거야. Y축은 버려셔도 되고. 됐어? 그 중에서 어떻게? 내가 총 몇 개를 긋고 싶다고 얘들아? 3개. 그럼 볼록한 부분과 변곡접선으로 둘러싼 데를 찾아야 돼. 그래서 여기야. 요 영역이야. 요 영역. 3개. 물론 얘도 가능해. 3개. 됐어? 그 중에서 내가 A라는 점은 이 위의 점이니까 어때? 얘랑 겹치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 A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다. 됐어? 그래서 0보다는 위에 있고 1보다 1,1이겠죠. 이 점은 1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K는 0과 1 사이다. 굳이 식을 안 써도 된다. 이걸 알면. 괜찮니? 오케이. 잘 써먹어야 돼요. 요 놈은 알겠죠? 뭐 거저 주는 문제야. 자, 28번을 한번 해봅시다. 네, 가보자. 자, 변곡접선 C가 어떻게 돼요? 미분에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냐? Y는 마이너스 3x 빼기 1. 됐어? 믿어도 되냐? 다 맞냐?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잡은 상황에서 내가 총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니까 볼록이랑 요놈 변곡접선 사이, 그리고 볼록한 부분 변곡접선 사이, 요 사이야. 그치?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3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는 거야. 됐냐? 야, 그럼 마이너스 4, 얼마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 요 정도에서 선 그어볼게.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존재해야 되거든? 3개의 접선이 존재하려면 마이너스 4, 얼마면? 됐어? 그래서 내가 잡아봤어. 마이너스 4, 얼마라고 치자. A냐? 자, 그럼 이 노란색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얘들아 총 3개가 맞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기울기 양수. 됐냐? 그 다음에 기울기 음수. 살짝 누워야 돼? 맞아. 그리고 하나 어딨어? 그림 잘 그려야 돼. 여기 남아있어. 이렇게 분명히 그을 수 있다. 접선 무조건. 그래서 플러스. 자, 3개 곱하면 뭐야? 3개 곱하면 뭐 돼? 음수죠. 됐어? 내가 찾던 게 그거잖아. 3개 곱해서 음수인 거, 기울기. 맞냐? 야, 그러면 내가 저 뿔맛뿔이라는 놈들이 나머지 이제 뭐 부호가 바뀌는 상황이나 기울기 0 되는 상황들이 존재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기울기 0일 때가 항상 경계선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됐니? 요 점이 몇 콤마 몇? A가 0일 때 얘는 얼마?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냐? 얼마 나와? 4? 오케이. 요거는 A가 4일 때. 됐어? 그럼 A가 4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접선이? 요 접선 생기잖아. 그치? 그럼 뭐야? 기울기 0 돼요. 곱해버리면. 그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접선이 다 어때? 양수? 음수? 음수. 곱하면 양수.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고. 됐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런 노란색 모양이 나오려면 이 핑크색 사이에 존재해야 돼요. 그 외부점이. 그래서 마이너스 0보다는 A가 커야 되고 4보단 작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괜찮을까? 됐어요? 그래야 기울기가 양수 2개, 음수 하나가 나올 거야. 요 사이에 있어야. 위로 올라가면 어떻다고? 양수, 음수 나와서 안 돼. 양수, 음수. 여기 아래 내려가도 어때? 양수라서 다양수라서 안 되는 거야. 됐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오케이? 네. 우리는 여기 옆에 것도 다 풀어보는 게 좋을까? 2개 풀래, 하나 풀래?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 자, 2번 한번 풀어볼까요? 29의 2번.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나중에 하는 다변수 해석하기라는 거야. 대학 가서 이제. 변수가 여러 개지. 자, 우리한테 변수는 몇 개냐? 이 식에서 하나죠, 하나. T만 변수지, T만 변수. K랑 A는 상수죠. 나와 있잖아. 실수 A, 상수 K. 사실상 T도 실수지 뭐.
그치? 자, 그럼 잘 한번 생각해보자. 그 식이 어떻게 태어난 식일까를 생각해봐. 걔랑 비슷하게 생긴 게 y는 f 프라임 뭐 a x 마이너스 a 플러스 fa이지 않겠냐? 됐지? 얘는 뭘 의미하지? 얘는 뭘 의미해? a, fa에서의 뭐다? 접선이다. 그럼 이 a, fa라는 거는 어때? 고정된 한 점이야 얘들아. 고정된 한 점 얘는.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a는 어찌됐든 어떤 실수일 거 아니냐. x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여기까지 괜찮아? 그때 여기에다 뭘 대입한 식이 성립한대? t, 마이너스 1을 대입하래. 이해 가요? 그래서 식이 마이너스 1은 f 프라임 a t 마이너스 a 플러스 fa가 된 거지. 요 식 아니야 지금 대입한 거? 그러니까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이거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잖아 지금. 이해 가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접선이 뭐를 지난다? 얘를 지나간다는 뜻이야. t, 마이너스 1을. 이해가? 그럼 이제 이걸 재해석해야지. 뭐라고? t, 마이너스 1에서 근 접선의 접점이 a, fa로 유일하다 라는 말이잖아. 문제에서 a 값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6밖에.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접선이 t, 마이를 꼭 지나. 그 말은 t, 마이에서 그은 접선이 바로 저놈이랑 같아야 돼. 심지어 이 식을 만족하는 a 값은 뭐밖에 없다고? 6, f6밖에 없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됐어? t, 마일에서 그은 접점은 6, f6으로 하나밖에 없어. 됐나? 이걸 만족하는 t의 범위가 뭐라고? 다 왔어. 이게 마지막이야. 이걸 만족하는 t의 범위가 바로 이렇게 생겼다고. 됐나?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fx의 식은 알아 몰라? 모르지? 3차라고 잡을게. 자, 변곡 접선 존재해. 자, 얘들아, 요 점은 몇 개야? t, 마일이라는 점은 몇 개인 거야? 조건을 만족하는 t, 마일은 무수히 많은 거다. 이해 가지? 그 무수히 많은 점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그을 건데 그 접선이 항상 똑같은 접선이 나와야 된대. 예를 들어봐. 자, 마이너스 1이 여기다 쳐보자. 됐니? 니네 여기에서 접선 그으면 몇 개야? 한 개 맞아. 여기서 하나밖에 못 긋는다며 아까. 됐어? 그럼 여기다가 그을 거잖아. 이렇게. 괜찮니? 걔를 살짝 옮겼어. 여기서 접선 그어볼까? 그럼 얘도 하나밖에 못 그어.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이 둘은 접점이 같아 달라? 달라. 이해가? 근데 같아야 된다는 뜻인 거라고. 접점이. 이런 모양 나오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안 돼. 기울기 바뀌면 안 돼. 이렇게. 그치? 그래서 결론, 이 박스 네모 조건에 만족하는 건 뭐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어. 이게 높이가 마이너스 1인 점들이야. 괜찮니? 그래서 여기가 몇 콤마 몇이야? 6, f6인 거야. 그러면 왜 이 사이에 있는 점에서 여기에 있는 어떠한 점에서 접선을 긋든 무조건 노란색 접선밖에 나오지 않아. 지금 내가 원했던 게 그 말이잖아. 여기에 있는 수많은 점들이 t, 마이너스 1이라. 높이가 마이너스 1인 점들. 됐나? 그럼 저 2랑 k, 마이너스 2랑 k라는 값이 어디야? 얘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이라고. 얘가 k라는 뜻인 거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점에서 요 3차 함수의 접선을 그었을 때 항상 어떻다? 하나의 접선만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6, f6이랑 그 값이랑 같은 높이에 있으면 된다고. 이건 그래프의 개형을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풀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그려야 되니까. 이 그래프 이해 가요? t가 x축 상에 있는 X축이라는 말이 왜 나오지 갑자기? x축이라고는 x 쪽에 있는 거잖아요. t가 응? t, 말씀이니까 응? t가 y라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T를 Y라고 본다고 갑자기? t가 x라고 보면 어떻게 되는 어? 거예요? 왜 t가 이 식에서 출발했으니까 X에다 T 대입했잖아. Y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거고. 근데 왜 x에다 t를 대입하는 거겠어요? 그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박스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식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모양을 만들어내려면 A라는 상수에 대해서 걔는 A, FA의 접선과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겠죠. 식의 모양을 보고. 그렇죠. 근데 그 식에다가 내가 T,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어때? 거기 나와 있는 식이 나왔잖아. 요 식이 초록색. 근데 얘를 만족한다며. 맞아? 대입했더니 만족한다? T, 마이너스 1을 지난다가 되는 거지. 아, 이 t만 a였구나. 뭘로 봤어? x만 a인 줄 알았어요. 아이씨.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끝났어요. 이건 식 세우면 되죠. 노란색에 의해서. 어떻게? fx라는 놈은 최고치 함계수가 1로 나와 있고요, 얘들아. 6에서 접해야 돼. x 빼기 6의 제곱. 근데 마이에서 한 번 더 만나야 돼. 누구랑? 마이너스 1이랑. 끝. fx 완성. k값 안 구해도 됩니다. 그래서 8 대입하면 답은 39 나와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분리를 잘한다는 전제하에 속가를 빠르게 나가면 슬퍼할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요.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부등식을 먼저 해보자. 부등식 얼마 안 되니까. 자, 뭐 어렵지 않습니다. x가 0보다 클 때 1번, x가 0보다 클 때 2x 세제곱. 야, k 넘길까? 그냥 할까? 넘길까? 네. 또 반대 또 청개구리 심보가 또 발동 할랑말랑 하는데 넘길게요. 나도 넘기는 거 좋아하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럼 어떻게 푸는 거지, 현우가? 그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놈 그리면? 암산으로 한번 해봐, 오랜만에. 자, 미분의 얼마야? 개수가 얼마? 미분하면 6 마 6 마 12지, 그치? 6으로 묶어 1 마 1 마 2다, 그치? 0 되는 값? 2랑 마 1. 그래서 최고치 함계수가 양수니까 2랑 마 1이니까 마 1 잡고 2 잡고. 문제 없나? 0 어딨니? 너 사이보다 살짝 왼쪽에 위치해 있는 게 0이겠다, 그치? 맞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만큼만 그려지는 거야, 얘들아. 그래프가 0보다 큰 쪽에서만 그려지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알겠지? 그럼 뭐 해야 돼? 얘가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놈 중에 가장 작은 값 얼마? 2 집어넣으면 16 빼기 12니까 4 마이너스 20 됐어? 이 마이너스 20조차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마이너스 k보다 크겠지.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0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된다. 그렇다면 k는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끝. 이렇게 k의 범위를 잡는 거다. 할 수 있겠니? 뭐 2번도 4차만 나와 있고 똑같겠죠, 그쵸? 그래서 그냥 얘도 빠르게 풀고 넘어갑시다. 31번만 풀게요, 그냥. 31번만 풀고 넘어가자. 네. 자, 이 문제의 교훈은 어떤 것? A가 나와도 겁먹지 마라. 인수분해 되죠, 그쵸? 그래서 어때요? A가 확실하게 양수까지 줬으니까 우리 왼쪽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 나 뭐 잘못 쓴 것 같다. 미안하다. 인수분해 이렇게 되지 않겠지, 그치?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그냥 쓰자. 4는 나눠버리고 1 집어넣으면 0 돼서 x 빼기 1에 x제곱. 그 다음 얼마? 플러스 x 괜찮을까? 플러스 a 플러스 1 괜찮니? 오케이. 이렇게 되겠다. 쏘리. 자,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큽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판별식만 써봐도 돼요. 얘는 이렇게 떠있는 그래프야. 됐어? 판별식 써봐. 그래서 부호를 결정하는 건 누구야?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건 얘야. 됐지? 그래서 언제만 바뀌어?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x 빼기 1 그려서
1에서 0 될 거고 부호가 마에서 뿔로 바뀌어. 그게 바로 누구의 부호야? 얘를 F라고 했을 때 F'의 부호가 된다고. 됐죠? 그럼 F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감소하다 증가하겠지. 1에서 바뀌고. 됐냐? 뭐 좀 더 뭐 자세히 그려보자면 이런 느낌인 거지. 지렁이처럼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내가 1을 집어넣어 보면 얼만데? 저 식에다가 1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얘가 뭐 하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최소값이.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0보다 큰 거니까. 그래서 a의 범위는 뭐다? 3 이상 마일이한데 양수라고 했으니 3 이상. a의 최소값 답은 3번이 된다. 할만한가요?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서 얘들아 33번 볼래요? 33번을 보시면 fx가 gx보다 항상 크다거든? 맞지? 근데 곡선과 곡선의 비교는 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식다 이항시켜서 풀면 돼? 그럼 지금이랑 똑같아. 알겠지? 그래서 안 풀 거야. 자, 34번에 1, 2번 둘 다 풉시다. 34에 1, 2번. 네. 자, 일단 1번은 똑같아요. 지금까지 풀던 대로 푸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저식 갖다 쓰고 다 이항해서 식을 정리하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네요. 0보다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까요?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뭐 미분 한번 해보면 어떠냐? 4x 세제곱 6x 플러스 10 마일 넣으면 0 된다. 그치? 그래서 x 마일에 뭐 플러스 1이죠. 쏘리.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됐지? 그러면 판별식을 써보면 얘는 또 양수야. 얘는 항상 0보다 크다가 돼요. 떠있어. 그래서 또 결국에는 부호는 누가 결정? 요 놈이 결정. 그럼 좌변에 있는 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고? 아래로 볼록한 그냥 이런 모양 된다고. 그래서 언제 증감 바뀌어? 마이너스 1일 때. 그래서 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일 넣으면 얼마? 마륙? 따라하고 있어? 그래서 이 마륙 어때야 돼? A가 그거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되겠지. 됐냐? 네. 그래서 A는 마륙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답을 얻어낼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1번. 됐어? 그래서 1번까지는 무난했을 거야. 지훈아 2번 뭐 나왔어? 마이너스. 까비. 자, 우리 1번 같은 경우는 얘들아, 이게 계산이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똑같은 x이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했던 거잖아. 얘는 x1 넣고 x2 넣으면 서로 다른 문자니까 계산이 안 돼. 맞아? 얘는 뭘 해달라는 거였어? 이 말을 해석해달라는 내용이었어. 이 말은 뭔데? 외워나? 이해해 놓으세요. 일단 f의 최소값보다도 더 작아야 돼. 누가? g의 최대값이.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식을. 자, 1, 2번의 차이점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f가 이렇게 생기고 g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너무 와닿지 않네? 미안해. f의 모양이 이렇고 g의 모양이 이렇다고 해보자. 괜찮을까? 얘는 1번을 만족해요. 왜? 똑같은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언제나 f가 더 위에 있잖아. 이해가? 하지만 2번은 만족하지 않아요. 왜? x1이 요 놈이고 x2가 얘면 x2가 더 커버려. x2 집어넣었을 때가.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2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g의 가장 높은 부분이 f의 가장 낮은 부분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이런 그림이 돼줘야 돼. 됐죠? 그럼 너무나 간단하네요. f의 최소값 얼마? f의 최소값 얼마? 왜 달라? 미분하면 4x 세제곱 더하기 2x 빼기 6이니까 얼마 집어넣으면 0 되냐? 1 집어넣으면 0 되니까 x 빼기 1에
4x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6 뒤에 것도 0 안 되죠. 양수죠 항상. 됐니? 그러면 1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겠네요. 1 넣으면 얼마? 마사. 누가 틀린 거야? 아, 현우가 틀렸어? 오케이. 자, 그럼 g의 최대는 10네요. 얼마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치? 마사 집어넣으면 얼마? A에 마 48에 64니까 마 48에 64 아니야? 아 32에 64인가? 아 미안하다. 오해했네. 이렇게 될까요? 네. 그래서 다음과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요 식대로. F의 최소가 G의 최대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가? 오케이. 차이점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3, 5번 풀고 부등식 마무리합시다. 3, 5번 풀어보자. 자, 뭘 바랬던 거지? 식으로만 풀지 말아라 라는 걸 바랬던 문제입니다. 자, 현재 fx의 그래프는 다음처럼 생겼습니다. 1,1에서 함수식이 바뀌는 그때 그 오른쪽에 있는 놈은 얘들아 뭐야? 1,1을 꼭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곡선과 직선의 비교까지는 괜찮은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나는 이 점을 꼭 지나는 직선이 얘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모양이면 되지 않을까? k는 x 빼기 1에 더하기 1.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k가 변하면 뭐가 바뀌는 거야? 이 점은 변하지 않아. 대신 기울기가 변하겠지, 그치? 그럼 k가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되지. 아직까지는 흰색이 더 위에 있잖아, 그치? k가 더 작아져. 언제까지 작아질 수 있어? 얘랑 같아지는 것까지는 괜찮아. 등호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냐? 요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얘들아 k는 마이너스 1까지는 가능하다가 되는 거고. 됐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키워보자.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커질 수 있다? 얘를 뚫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니까 언제까지? 접하는 순간까지. 됐어? 1,1에서의 접선에 y는 x 세제곱이었다.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기울기 3 나오죠? 그때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k의 값 나옵니다. 이거 어디서 이런 거 많이 해봤어? 이런 비슷한 거? 고일 때, 그치. 무리함수, 유리함수 이런 거 할 때 막 지나는 점 가지고 했었단 말이야. 아.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너무 시계만 목매시면 안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물리 갑시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물리가 누가 제일 잘하냐, 물리? 휘성이 잘해요. 휘성이? 야, 씨. 물리가 영어로 뭐야? 피지요. 피직스지. S 어디 갔어? 그 다음 또 속도 영어로 뭐야? 벨로시티요. 뭐야? 휘성이 목소리가 또 양쪽에서 들려. 벨로시티지. 그래서 속도는 뭘 쓰지 얘들아? 뭘 써? 알파벳? 듣고 있어? 큰 이름 먼저 하자. 아이고. 자, 지금 하는 마지막 내용은 시간에 따른 변화율. 자, 그 중에서 가장 만만하면서 미적분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게 뭐라고? 속도라고. 왜? 속도는 뭐 분의 뭐니까? 걸린 시간 분의 거리잖아. 이동거리. 맞아? 급발진 해야지 물리하는 친구들이 내가 지금 말을 잘못했잖아. 걸린 시간, 그치, 변이지. 이동거리가 아니고.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제이야, 괜찮은 거야? 자, 너 그 천문학도 물리해야 돼. 자,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가장 만만한 게 방금 얘기했듯이 뭐랑 뭐다?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속도는 뭐 분의 뭐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가? 시간분의 변이 걸린 시간분의. 그래서 뭐 델타 t분의 이런 거 기억나냐? 평균 속도 구할 때? 네. 델타 t분의 뭐지? 델타 s를 많이 쓰죠? 근데 뭐 수학에서는 x를 쓸 거야, 위치를. x가 위치다. 알겠죠? 자, 그럼 얘가 뭐라고? 평균 속도야, 맞아? 근데 우리는 미분적분은, 미분이라는 거는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지, 그치? 순간 속도가 궁금해, 맞아? 그래서 똑같아.
그냥 델타 t를 0으로 보낼 거야. 됐니? 그럼 결국엔 그냥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이거 dx dt 구하라는 거네. 됐나? dx dt가 뭔데?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해라 라는 내용이겠지. 그렇잖아. t로 미분하라잖아. 네. 그게 뭐야? 속도가 된다 라는 겁니다.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 속도의 정의였잖아. 평균 속도의 정의. 걔를 뭐 해주자? 델타 t를 0으로 보내주자. 그럼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순간 속도는 뭘로 구한다? 그냥 위치 미분하면 속도다 라고 기억하면 돼. 더 깊게 안 들어가. 더 깊게 하는 건 물리에서 하는 거야. 됐어? 자, 그럼 가속도는 뭐겠냐? 일단 일정 시간 동안의 가속도를 구한다고 하면 뭐 하겠어? 똑같이 델타 t분의 델타 v를 하겠지. 속도의 변화량. 됐어? 근데 이거를 매우 작은 순간에서 보자. 됐니? 그럼 얘가 뭐야? dv dt가 되는 거야. 됐니? 이건 뭘 의미하는 건데? 속도를 뭘로 미분하라고? 시간으로 미분하라고. 그게 뭐가 된다고? 가속도라고. 됐어?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니? 등가속도 운동. V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AT라고 배우지 않냐? 됐어? 아, 몰라? 등가속도 운동에서. 맞아요. 맞잖아. 그래서 뭐 해줘? 이거 양변 미분하면 어떻게 해야 돼? dv dt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이건 상수야. 처음 속도니까 0 돼. 이거 t로 미분하면 뭔데? 1차 함수니까 뭐 남아? A, 가속도. 됐어? 이렇게 해서 다 공식이 만들어진 거야, 물리는. 됐지? 오케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얘들아? 그럼 우리가 기억할 건 뭐라고? 위치라는 식을 보통 x 또는 xt,라고 쓸 거야, 얘들아. 알겠죠? 됐지? 그럼 얘를 미분해. 그럼 뭐가 만들어져? 속도가 만들어져. 그럼 속도의 기호는 보통 뭐라고 써? 뭐 dx dt라고 쓰겠지. 또는 x't라고도 쓸 거야. 헷갈리면 안 돼. 항상 그냥 나오는 거야. 얘는 그냥 v라고. 속도. 그럼 가속도라는 놈은 어떻다고? 한 번 더 미분해. 뭐 이계도함수를 아직 배우진 않았으니까 수투에서. 그럼 얘를 미분한다고 쓰면 되겠죠. 그쵸? dv dt가 되고, 또는 vt라고도 씁니다. v't라고도 쓸 수 있고, 얘가 가속도라고. at라고 쓰면서.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물리랑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 얘들아, 우리가 지금 배우는 속도와 가속도는 몇 차원 운동일까? 응? 1차원이야, 1차원. 2차원 운동은 물리 2에서 배우고, 우리는 미적분에서 배워. 물리 2. 2차원은 알겠죠? 1차원이라는 건 뭐야? 축이 몇 개라는 소리라고? 하나라는 소리야. 즉, 수직선. 축이 수직선이야. 수직선은 축 하나짜리잖아. 이해가요? 1차원 운동은 앞뒤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맞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무슨 방향이라고 얘기하지? 플러스 방향이라고 배우지 않냐?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속도의 부호가 되죠. 맞아?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 마이너스 방향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속도의 부호가 되는 거다. 맞니? 그래서 운동은 1차원에서 하는데, 이제 요 놈 가지고 우리는 그래프 3가지를 배우죠, 물리에서. 어떤 그래프? 첫 번째. 뭐 위치를 요번 x라고 쓴다니까 xt 그래프 배우지. 그 다음 배우는 게 무슨 그래프? vt 그래프 배울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at 그래프 배우잖아. 맞아? 물리하는 게 아니야. 이거 수학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3가지. 됐어? 야, 그럼 1차원 운동을 하는데 왜 얘는 갑자기 2차원이 된 거야, 평면? 난 물리 처음 할 때 그게 가장 헷갈렸어, 처음에.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학원 내에서도 안 알려주고. 1차원 운동인데 왜 이건 갑자기 2차원이 됐어? 그런 거나 생각 안 해봤어? 그럼 안 돼요? 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다시. 얘는 요 한 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보고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에는 뭐가 붙은 거야? 이제 어떤 조건이 붙은 거야? 앞에 부사가 붙었어. 무슨 부사? 시간에 따른이라는 말이 붙은 거야. 그럼 이제부터 변하는 건 몇 가지인 거야? 두 가지인 거야. 시간의 변화도 표기를 해야 되고 나의 위치의 변화도 표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축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야. 알겠죠? 평면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얘는 1차원 운동에 대한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간혹 물리2까지 배운 사람들이 헷갈려 해요. 평면 운동까지 배운 사람들이. 됐나? 뭐 요 그래프 해석 정도는 요 미분 관계만 알면 되니까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얘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엄청 쉽다. 뭐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자, 36번. 야, 거기에 적혀있는 x라는 식 있죠, 그쵸? 그게 뭐라고 나와 있어? 거기 문제에 높이라고 나와 있어. 높이도 위치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위치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겁먹지 말고 얘를 뭐 해줄 거야, 얘들아? 뭐 해주면?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속도가 된다고. t로 미분해야 될 시간에 따라서 알겠죠?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데? 20-10t가 될 거야, 얘들아. 맞아? 그럼 물리 공부하신 분들은 시 웃어야지. 뭐. 아, 처음 속도, 가속도. 내가 아까 써줬잖아. V는 V0 플러스 AT라고. 그쵸? 근데 뭐, 몰라도 돼요. 미분하시면 가속도가 나오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C. 그럼 한 번 더 씩 웃어야지. 왜? 중력 가속도구나. 뭐 나만 그런 생각 들어? 난 이거 배울 때 엄청 재밌었는데, 그래서 물리 다 알고 배우면. 이런 느낌? 괜찮을까? 네. 그래서 연직 운동이죠. 연직 수직 위로 공을 던졌을 때의 뭐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1번 뭐 해달래? 1번. 자, 뭐뭐 할 때까지 라는 말 보고 우리는 뭐 찾아야 돼, 얘들아? t값 찾는 거죠. 그쵸? 물리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까지라고 했어. 맞아? 최고 높이 도달은 다른 말로 무슨 말? 속도가요. 그치. 속도가 0될 때죠. 얘는 속도가 0일 때다. 됐어요? 얘에서 최고값 찾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속도 0 되는 순간 언제인데 t 얼마? 2일 때겠죠. 자, t가 2일 때 뭐 구해달래요? 그때의 높이 구해달라고 했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구할 답은 x2죠. 이 표현은 그냥 어색해하지 말고 x라는 식 t에다가 2 대입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야 알겠지? 얼마? 45가 나온다. 자, 두 번째는 언제의 속도가 궁금하대? 지면에 닿았을 때, 즉 높이가 0 될 때. 됐죠? 그럼 높이가 0이야. 는 0 하시면은 두 개의 값이 나올 거야. t값 얼마 나오니? 마일이랑 5 나와. 얘들아, 타임머신 있다 없다? 없어. 못 가. 과거로 알겠지? 그래서 t가 5일 때. 그때 속도가 궁금하니까 v5를 구하라는 거고 음수가 나와도 쓰는 거야. 음수는 뭐니까? 단지 방향을 나타내는 거니까. 됐죠? 여기도 단위를 쓰셔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서. 미터 퍼 세컨 안 쓰면 틀려요. 됐니? 오케이. 자, 3번. 뭐 해달래, 이제? 자, 움직인 거리 나온다. 그럼 여기에 이제 물리 개념이 조금 더 추가가 돼야 되지. 일부러 안 지우고 있었어. 첫 번째, 속력. 속력은 뭐냐, 영어로? 빠르기. 스피드. 속력은 스피드예요. 됐죠? 그래서 얘는 뭐야? 속도의 크기라고 해요. 그걸 줄여서 우린 절대값을 붙여. 자, 1차원에서의 크기, 절대값은 부호만 양수로 바꾸면 돼요. 2차원에서의 크기는 뭐죠? 여기 나랑 기하를 했던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기하 때 안 했냐? 했지? 벡터니까 뭐야? 벡터 합이니까. 2차원에서.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지. 3차원에서.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지. 뭐야?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똑같이 하는 거야. 됐죠? 그럼 다시 우리는 1차원이니까 그냥 절대값만 씌우면 된다. 알겠지?
야, 그러면 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뒤에 적분에서 요거 한 번 더 등장하잖아. 그치? 기억나요? 네.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지, 얘들아?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적분하면 돼요. 근데 이동거리는 뭐야 하는 거야? 속력을 적분하는 겁니다. 움직인 거리가 이동거리야. 됐어? 이게 뭔 말인지 뭐 오랜만에 복습 한번? 자, 오케이. 내가 할게. 잘 봐. 자, 여기서 내가 두 걸음을 갔어. 물리쌤 이거 하지 않냐? 학교에서 맨날? 다시 두 걸음 뒤로 갔어. 내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다? 없다. 0이다. 왜 없어? 0이지. 여기다. 0이다. 내 위치는 변하지 않았어. 처음이라. 자, 내 이동거리는 몇 걸음? 네 걸음. 앞으로 두 번, 뒤로 두 번. 됐지? 이건 알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3번. 뭐 구하래? 뭐 구하래? 이동거리 구하래, 얘들아. 움직인 거리. 맞아? 그럼 얼만큼 움직였니, 얘는? 높이 얼마까지 찍었대, 아까? 최고 높이. 45까지 찍었다며, 그치? 그런 다음에 어디에 떨어졌어? 0에 떨어졌잖아, 그치? 처음에 내가 던졌고. 맞아? 그럼 얼마만큼 움직였어? 그러면 혼나는 거야, 그치? 물 위에서 이제 맨날 낚이는 거. 처음에 20m의 높이에서 던졌다고 나와 있을 거야. 25m다. 미안하다. 됐어요? 그럼 처음에 공은 요만큼만 올라갔으니까 얼마만큼 올라갔다? 20m 올라갔다. 45m 떨어졌다. 총 움직인 거리는 얼마? 65m 움직였다. 만약에 위치의 변화량 구하라고 하면 얼마라고 써야 돼? 25라고 써야 돼요. 그렇잖아. 이 높이랑 이 높이의 차이만큼. 됐어? 자, 뭐 간단해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자, 38번 한번 해볼까요? 38번. 네,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그냥 뭐만 해주면 돼요? 미분만 한 번씩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맞아? 네. P라는 점을 바로 쓰자. 그냥 미분하면 얼마냐? T제곱 더하기 4. 두 번째 거 미분하면 4T 서로 같다. 됐지? 그래서 언제야? T가 2일 때 그게 누구의 값이래? A의 값이래. 됐어? 야, 그러면 그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지? 우리 항상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는 빼요. 빼야. 빼. 뭐에서 뭘 빼야 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데 누가 큰지 모른다면 어떻게 써야 되는 식을? 절대값을 씌워야 돼. 맞아? 최근에 이제 사설모고 같은 데서 많이 나온 거는 이게 시간이 아니라 문자로 나오고 이런 거 나온 거야. PQ의 사이 거리의 최대 또는 최소 구해라. 이런 거 나와. 그럼 뭐 해줘야 돼? 절대값 PT-QT 하시면 얘는 뭐다? T에 관한 어떠한 몇 차 시계일 거다. 그치? 거기에 절대값 씌워서 뭐 하라는 거야? 그래프 그려서 최대값 찾으라는 내용이죠. 이런 거는 종종 나왔다. 됐어요? 그래서 답은 얼마? 요거 B값 얼마 나오니? 12 나오니? 그래서 답은 14가 됩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39번에 1, 2번 빨리 풀어보자. 얘는 답만 맞춰볼게. 뭐 쉬우니까 빨리 할까요? 제이야, 1번의 답은 V는? A는? 오케이. 자, 2번. 지민아, 열차가 정지할 때라는 말은 뭘 써야 돼? 열차가 정지니까. 뭐가요? 그렇지, 속도가 0이다, 이제, 그쵸? 속도가 0이면 T값 얼마? 말, 얼마? 6. 자, 그동안 이동거리는 얼마일까?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지? 움직인 거리? 현우가? X는 저기다 넣으면 나와? 물어보는 거야. 얼마 나오는데, 그러면? X에다가 얼마 넣어? X는 60T. 60T?
그러니까 x에다가 얼마 넣어? X에다 넣는 거예요. x에다 6 넣고 x에다가 0 빼면 되지. 왜냐면 제동거리라는 거는 얘들아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아?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동거리랑 그거 변이 위치의 변화랑은 절대값만 씌우면 같아요.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뭐 해주면 되지? 적분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어차피 v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 여기 6일 때 스탑하겠다는 뜻인 거잖아. 속도의 그래프. 그럼 처음에 0일 때부터 요 넓이가 이동거리라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냥 구해주면 되겠죠. 180. 됐냐? 자, 41번 시작. 자, 보자. 야, 처음 충돌은 언제 하자? 어디에 하지? 비타임엔에 충돌을 하게 되죠.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길이 얼마래, 요거? 0.5야? 네. 계산하기 힘드네. 그럼 수직으로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처음 충돌일 거야. 맞을까? 됐어? 그럼 0.5니까 여기 몇 도? 30도. 맞아? 그래서 요 길이 얼마? 1이죠. 2배. 2대 1대로 2, 3. 됐어? 즉 나는 뭐 구해달라는 거야? 높이가 얼마일 때? 1일 때의 속도를 구해달라 라는 말인 것 같네요. 충돌할 때라는 말을 높이가 1일 때로 바꿔서 보시면 되겠죠. 괜찮을까? 그래서 는일 하시면 t값 얼마 나오지? 2 나오죠. 그래서 v2를 구해달라고 했고요. v2는 그 식을 미분해야 나온다. 그치?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10t니까 2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0m per sec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나? 네, 좋습니다. 네, 지민이가 기대하는 그 시간이 맞네요. 갑시다.